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필기는 A, D, P, D. 저는 전기를 설명하는 남자 전설남 임정빈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가지고 온 문제는 우리 전기기기 최근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변압기 병렬운전 시의 부하 분담 전류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어디까지? 실기까지도 나와요. 실기에서도 엄청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실기를 둘 다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다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수험생들한테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변압기 병렬운전 시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 이런 것들은 어떤 각도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은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단상 변압기 두 대를 병렬 운전을 할 경우, 자, 그러면 단상 변압기 두 대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두 대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가 될 것이고, 또 1차 측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당연히 2차 측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자, 얘는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1, 2차 간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요. 1차 전격 전압과 2차 전격 전압이 서로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하고 B에 대한 1, 2차에 대한 전격 전압이 같아야 돼. 그럼 이런 전격 전압이 같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뭐가 같아야 돼? 건수비가 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전격 전압과 건수비 이런 것들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그 뭐가 같아야 돼? 극성이 같아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요. 여기가 플러스일 때 여기도 플러스가 돼야 돼.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플러스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면 순환 전류가 흘러버려서 뭐가 되는 거야? 변압기 한쪽이 과열돼 가지고도 소선되겠죠, 건선이. 그러니까 극성이 일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와 얘에 대한 뭐가 같아야 돼? 임피던스가 같아야 돼. 내부 임피던스. 그래서 그 내부 임피던스를 뭐라고 하냐면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어차피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라는 건 내부 임피던스가 같다라는 개념과 같습니다. 이게 같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같대. 자,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 임피던스 얘가 이렇게 표현돼 있어. 3 플러스 J의 4야. 근데 얘는 자, 4 플러스 J의 4야. 이래도 이 두 놈의 크기는 같다라는 거죠. 이러면 또 안 돼.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가 된다? 바로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항과 리액턴스의 B 이게 같아야 돼. 그래서 얘가 3하고 4, 4하고 3 둘 다 5지만 얘와 얘에 대한 위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해? 서로 간의 위상차에 의한 순환 전류 및 동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뭐가 같아야 된다? 저항과 리액턴스의 B가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읽어볼게요. 병렬 운전을 할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를 여기서의 부하 전류 얘를 IA라고 하고 여기서의 부하 전류 얘를 IB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자, 이때 부하 전류 IA, IB라고 했을 때 1차 측의 환산화 임피던스가 GA, GB고 그리고 백분율 퍼센트 임피던스가 GA, GB라고 했을 때 퍼센트 GA, GB라고 했을 때 전격 용량을 PA, PB라고 하면 이때의 부하 분담에 대한 관계로 옳은 것은 자,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입니다. 자, 요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 자, 요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는 뭐와? 임피던스하고 반비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전류는 항상 임피던스하고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 자, 얘가 뭐가 된다? B가 되고 얘가 A가 되고 반비례 관계니까 얘가 퍼센트 임피던스 뭐가 된다? B가 됩니다. 그리고 뭐하고? 자, 용량하고 우리 전격 용량하고 비례 관계를 가져요. 변압기 용량하고 비례 관계. 그래서 여기가 비례 관계니까 A고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식이 바로 2분의 I G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요 G가 커지면 내부 임피던스가 커지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커지니까 얘와 얘가 비례 관계 가지고 얘와 뭐가 요 전류가 비례 관계를 갖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결국에 뭐다?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병렬 운전 조건에서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단자 전압, 즉 기전력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2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2분의
바로 IAGA가 되고, 그리고 얘는 뭐가 돼? 2분의 IBGB가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자, 요 피상전력, 요게 이제 일종의 피상전력으로 보셔야 되는데, 요 피상전력은 I 자승보다 임피던스다. 이렇게 우리 적어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I 자승 임피던스, 얘도 I 자승 임피던스,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울 거 다 지워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거 지워버리고, 지울 거 지워버리고, 지울 거 지워버리고 해가지고서 해가지고서 남는 거 찾아주시면 결국에 뭐만 남냐? 요것도 요거로 하나씩 이렇게 지워지죠. 남는 게 뭐가 남냐면 얘는 결국에 뭐가 남는다? 이렇게 뒤에 IB분의 IA가 남아요.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유도과정 해드린 거예요. 솔직히 이 유도과정은 시험장 가서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식을 찾으라는 건데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요. 자, 항상 뭐는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에 대한 B는 자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반비례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뭐하고 전격 용량하고 비례 관계를 갖는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하면 얘가 나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자 퍼센트 임피던스가 누가 요쪽이 더 커. 즉 A 쪽에 대한 임피던스가 더 커. 그러면 그때 부하 분담은 B 쪽에 대한 전류가 부하 분담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하 분담에 대한 전류가 커지면 당연히 변압기가 뭐가 돼?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잖아요. 한쪽 변압기에. 그래서 이 변압기의 최대 용량에 맞춰서 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1000이다. 그럼 얘가 1000이 됐을 때 A는 1000보다 작아야 돼. 대략 한 780 정도 돼요. 그러면 1780. 원래는 2000으로 변압기를 용량을 써야 되는데 1780밖에는 용량을 못 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달라지면 부하 분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압기에 대한 전체 출력을 다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압기에 대한 전체 출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실기에서 엄청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사전에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셨다라고 하면 솔직히 이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공식만 외우면 그냥 찍어낼 수 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실기 때로 넘어가면 공식만 가지고서는 절대 문제를 못 풀어요.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뭐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문책되고 암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문답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 병렬운전 부하 분담 전류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식이 아까 우리 보기에서 나오는 식인데 그게 요 식이죠. 요 식인데 이 식을 원칙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가시는 건데 암기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잘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부하 분담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와 반비례 관계를 갖고 그리고 변압기 용량과 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이 식을 외우시면 되게 잘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은 쪽이 부하 분담 전류가 커진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러한 관계를 봐주시면 돼요. 자, 봐봐요. 제가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하나 가지고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들어보시면 정말 이거 이해가 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좀 쉽게 느껴지는데 이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계십니다. 이 사람 강의 나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이러한 강의를 이제 수업에 들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강의지만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전자기학 회로이론, 기기, 전력공학 다 이런 스타일로 해서 이제 강의를 쫙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맞는 예전에는 강사진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는 나랑 맞는데 어떤 강사는 나랑 안 맞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강의를 해봐도 항상 수강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교수님이 그냥 모두 다 강의해 주시면 안 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실강의니까 그게 안 돼요. 왜? 다른 분들은 그러면 뭐해? 나 혼자 다 하면은. 그쵸? 그러니까 동영상 강좌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저 혼자 제가 능력대로 다 하고 싶어. 그러면 다 촬영을 해. 그러면 장단점이 항상 있겠죠. 그래서 뭐 한 두세 명이 가지고서 두세 명 강사진이 그 교수님들이 뭐 한 과정을 다 이제
강의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뭐 전자기학 회로 강의하시고 어떤 분은 뭐 제어랑 뭐 전력공학 강의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 강의는 나랑 맞고 저 사람 강의는 나랑 안 맞아. 항상 이래 가지고서 문제가 생기려고. 왜냐면 팀플이 잘 돼야 되는데 보통은 교수님들 간에 팀플이 되게 안 돼요. 왜? 저랑도 나이 드신 분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는 되게 조금 그 관연도라든가 이런 것들 문답도 조금 해주면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아 나는 대학교 강의에서 절대 그렇게 강의 안 해. 이렇게 해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강의를 좀 줄여가지고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아 나는 타임수 몇 개 이상 안 나오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무슨 강사진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아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분들끼리 팀플이 될까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셔요. 왜냐면 너무 성향이 달라요. 이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아요. 강의 들어보시면 아 이분 강의는 그래도 좀 듣겠는데 이분 강의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네 하는 거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 실기까지 그대로 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타파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이렇게 좀 진취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강사를 이제 만나서 강의를 들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에듀피디 오시면 저희가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요약 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0선 문제풀이도 있고요. 기출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뭐 전기 수학 이런 것들은 다 제공을 해드려요. 전기 수학 이런 거.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한전기학원 무슨 학원들 이런 데 다닐 때는 강의를 나갈 때는 다 이제 그런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전기 기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쪽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까지 심지어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학용 계산기 모델이 어떤 걸 써야 되고 단축키는 어떤 걸 써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넣어놨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이 다른 데 가서 막 뭐 찾아봐야 돼 이런 상황이 전혀 생기지 않는 그러한 강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서 한번 샘플 강좌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한 권짜리로 만들어, 이거 기능장 교재긴 한데 한 권짜리 이렇게 만들어놔서 요 정도 두께가 될 겁니다. 되게 얇아요. 그래서 공부하시기에도 공부하는 양을 확 줄여놨다라는 거. 요즘은 공부하는 양이 많아지면 안 돼요. 줄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그리고 CBT로 바뀌었기 때문에 CBT는 문제는 쉽습니다. 대신에 문제가 이렇게 막 혼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걸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 이러한 연습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거 못 하시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를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